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생의 자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같은 대학원생들에게 자료는 너무 소중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자산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희가 직접 작성했던 어떤 문서 같은 자료들, 그리고 논문 중에서도 좀 구하기 희귀한 그런 논문이나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이 특히나 더 소중하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대부분 본인이 작업하시는 컴퓨터에 보관하시잖아요. 그리고 노트북도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작업하시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외장 하드에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료들이 날라갔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거나 아니면 외장 하드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부서졌다거나 때로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 때문에 외장 하드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앞이 깜깜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저희 멘탈도 같이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도 본인의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어떤 외장 하드가 있는데 그 외장 하드를 노트북이 갑자기 인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지인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제대로 인식이 돼서 정말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00% 신뢰하고 있고 또 100% 신뢰하고 싶은 이 컴퓨터나 외장 하드 이런 기계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면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 자체의 불안전성이나 다루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컴퓨터도 그렇고 외장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정 소모품이기도 하잖아요. 처음 샀을 때보다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런 것들의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질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항상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불안정성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모든 기계가 그렇죠. 댁에서 쓰시는 가전제품들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작동하는 게 좀 예전 같지 않고 또 고장이 나곤 하잖아요. 모든 기계에 있어서 100% 신뢰라든지 뭐 이거는 고장이 안 날 거야 이런 믿음은 좀 가지지 않으시는 편이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멘탈을 조금 덜 해치지 않게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가전기기와 저희가 쓰는 컴퓨터나 외장 하드는 의미면에서 다르잖아요. 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건 고장 나면 한번 수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새로 사면 되지만 뭐 저희가 쓰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외장 하드는 한번 날아갔다 그러면 그간의 어떤 노력과 몇 년간의 그런 기간도 같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중요도라든지 영향력은 정말 그냥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배님에게도 그 외장 하드에 있는 자료를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USB 같은데 그런 데다가 조금씩 이렇게 좀 나눠서 백업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한번 딱 뭔가 문제점이 발생했다가 물론 해결됐긴 했지만 그런 게 한번 발생했을 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USB 드라이브 있잖아요. 조그만 스틱형으로 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32기가, 64기가, 이런 것들, USB 드라이브들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졌는데요. 이게 외장 하드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텍스트 중심이라든지 PDF들 뭐 이런 정도라면 한 뭐 몇십 기가 정도면 꽤나 많은 자료들을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여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뭐 내 컴퓨터에 자료가 있고 USB 같은 데도 일정 부분 백업하고 또 어떤 또 중요한 것들은 클라우드에 주기적으로 담아 놓으면 어느 한쪽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그게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구글 드라이브인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폴더 같은 걸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중요한 파일들을 직접 파일을 올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구글 드라이브하고 제 컴퓨터에 있는 폴더, 특정 폴더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연동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뭐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파일이 제가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된 폴더 안에 있는 그 파일이라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백업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신경을 써서 파일을 클라우드상에 업로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언제 편하냐면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한 두 대 정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작업하는 컴퓨터 그리고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가 있을 때 여기서 중요 폴더를 걸어놓고 연구실에서도 중요 폴더를 걸어놓으면 제가 집에 가서는 그 연구실에 있는 그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또 연구실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집에서 작업했던 내역을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기기라는 것에 대해서 100% 신뢰, 이건 절대 안 망가질 거야, 이건 절대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료들은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외장 하드나 뭐 컴퓨터 자체보다는 USB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또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중요 자료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컴퓨터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